자, 인천 포커스 오늘은 여론조사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 내년 4월 있을 총선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한번 들여다보죠. 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여부 인천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총선이 267일밖에 남지 않았군요. 자, 이것은 아마 현역 의원들이 보고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교체되는 것이 더 낫다. 과반이 넘었죠.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다도 뭐 적진 않습니다만 기타 그리고 잘모름 15.2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게 높았을 것인가? 남동구 55.2, 계양, 부평, 미추홀구, 연수구, 동구, 중구, 강화, 옹진, 서구까지 대동소이 뭐 한 6% 내외입니다만은 과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총선에서 인천 지역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분밖에 안 나왔었죠. 두 석이었죠. 13석 중에 두 석.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51.8%의 시민들이 과반수 이상이죠. 교체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인천 시민들이 지금 인천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낙제점을 부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의원들이 국가라든가 지역 발전보다는 이제 정쟁을 일삼은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보다 이제 각 당에 지나치게 이기적인 그러한 정쟁에 몰두했다라는 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몇 달 동안에 정치 혐오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진원지가 또 인천이고 그렇네요. 인천의 전 민주당 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또 인천 시민들의 준엄한 또 비판이 각 지역별의 여론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 인사들을 거부하는 것이냐 해석할 수 있는 여론조사 보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또 의외네요. 더불어민주당이 39.2, 국민의힘이 34.5, 정의당, 기타 정당, 무소속 없음이 앞서와 좀 비슷한데 아직 무당층이 여기도 제법 많습니다. 한 4, 5%포인트 정도 차이. 어떻게 보면 오차 범위를 넘을랑 말랑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당이 아니라 인물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양당 모두 합격점을 받기에는 네. 부족하다. 이게 이제 인천의 여론조사입니다만 이제 중앙당에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실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구분하기보다는 현역 의원 모두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거부감과 비판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이 교체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약 61.9%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천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중심의 인천 국회의원 분포에 대한 상당한 또 비판이 그대로 표출됐다고 생각되고요. 예. 연령대별로 보면은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교체 여론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그러한 연령층에서 이러한 현 민주당 중심의 인천 분포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됐다. 또 지역별 그 여론조사도 인천일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연수구, 미추홀구, 동구, 중구, 강화, 옹진 같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데서는 여기서도 이번 조사에서도 높게 나타났고요. 예. 서구, 계양, 부평 등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온 것은 기존의 양당에 대한 인천 시민의 지지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내년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잘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천의 정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또는 지금의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전쟁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여당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번 달에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맡았던 인천시당위원장을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이번에 배준영 중구 강화 옹진군 국회의원을 만장일치 추대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중요한 선거 총선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인천 지역과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 이러한 내부 논의 결과가 있었고요. 그 결과 배준영 의원이 제가 1년 맡기 직전에도 배준영 의원이 시당위원장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또 맡게 됐는데 그 배준영 의원이 시당위원장 할 때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걸 나름대로 시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이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11대 2라는 열세를 좀 뒤집고 반드시 과반수 의석을 인천에서 획득해야 한다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 하에서 배준영 의원이 이번에 다시 시당위원장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당은 시당 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당들은 어떨지 민주당도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내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11석이라는 압승을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뿐만이 아니라 총선 전체에 또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예.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도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인천 이렇게 내걸고 또 한 번 인천에서의 총선 승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시당위원장 임기가 1년인데 반면 민주당은 2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현 김기용 시당위원장이 아마 예. 내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원 확보와 당원들과의 소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그 진원지가 인천인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인천시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로 보이고요. 반면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정미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이지만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당이라든가 재창당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향후 진정한 진보 정당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